안녕하세요. 학부연구생 이준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계학의 개요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왜 뜬금없이 통계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AI 보안 쪽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에도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서도 이제 무슨 추론 같은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학이 또 중요한 학문이어서 통계학을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통계학은 어느 학문이나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시간도 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학이라는 게뭐 저희 고등학교 때 학문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었죠. 뭐 대학교 때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고, 그만큼 통계에서는 확률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한 세트이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듣고 계시는 교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생판 모르는 노베이스 분들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딱 가장 기초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주사위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숫자가 1, 2, 3, 4, 5, 6, 이 6개 중에 나올 텐데, 그 해당하는 숫자가 확률 변수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각 숫자마다 확률이 6분의 1이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래서 그 확률을 어찌 보면 담고 있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x가 1일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1이 나올 확률, 그건 6분의 1, x가 1일 확률. 네. 그렇게 뭐 정의로는 어떤 사건의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변수다. 뭐 이것도 뭐 맞는 말이죠. 여기서 뭐 보면은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h가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죠. 앞면인 건데 h가, 그러면은 이 첫 번째부터 보면은 앞뒤 뒤앞 뒤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가 앞이 뒤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면의 개수를 이제 확률 변수로 잡은 거죠. 앞면의 개수가 두 개다. 이거는 이 사건은 앞면의 개수가 하나다. 얘도 하나죠. 얘는 앞면의 개수가 0이죠. 각각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를 이제 그 확률 분포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확률이라는 게 나오죠. 확률 함수. 맨 오른쪽에 엄밀히 말하면 확률 분포 함수죠. 분포 함수이고, 이 확률 변수를 대입을 해서 해당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확률을 담고 있는 그 사건의 변수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는 왼쪽에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서두에 짧게 얘기를 했지만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형 확률 변수. 얘는 뭐 서로 구별되는 개별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 수 있는 변수입니다. 앞면의 개수 몇 개야? 두 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 그 표본은 몇 개입니까? 총 0개, 1개, 2개, 이 세 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셀 수가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몇 개냐?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사위가 뭐 7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유한계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제 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뭐 연속형, 실수 같은 거. 사람의 키, 그 대한민국 남자의 키의 평균 170부 3점 몇, 뭐 이러겠죠. 4점 몇.
근데 이게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이상형 확률 변수라고 한다. 네, 뭐 밑에 뭐 예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음으로는 연속형 확률 변수입니다. 정의는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셀 수가 없고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뜻합니다. 뭐 소수점 단위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면 키, 사람의 키나 몸무게 이런 소수점까지 되어 있는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딱 떨어지지 않는 값들을 의미합니다. 그 연속형 확률 변수의 특징은 얘는 뭐 이상 확률 변수처럼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주사위 결과를 확률 변수를 했을 때 뭐 x는 3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얘는 특정 값이 아니고 x는 3처럼 특정 값이 아니고 값의 구간을 이제 확률 분포함수에다 할당을 합니다. 뭐 x 연속형 확률 변수 x를 사람의 키라고 했을 때 특정 집단의 사람의 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보면 이 x는 165에서 180 사이다. 뭐 예를 들면 한성대학교의 이준이라는 학생이 키가 165에서 180 사이일 거다. 뭐 또는 한성대학교 남자들의 키의 평균이 165에서 180 사이일 거다. 근데 이제 확률이란 건 추론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100%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0.85. 얘는 한성대학교의 남자들의 키 평균이 165에서 180 사이일 거다. 이거는 85%의 확률로 그럴 거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고 그 이상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였다면 이 연속형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줄여서 뭐 PDF라고 하는데 네.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함수를 뜻합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 함수는 뭐고 확률 분포는 뭐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뭐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확률 분포에 값의 구간을 할당을 하면 확률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제 미적분의 이제 인테그랄 적분의 그쵸 정적분이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확률 분포함수 fx를 적분을 하면 그 확률이 할당이 됩니다. 네. 잠깐 전에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확률 분포가 뭐냐? 정의는 이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과 그 값들이 발생할 각각의 그 값들이 발생할 확률을 이제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즉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뭐 형태가 이제 확률 분포 표고도 있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확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나타내자 한 게 이제 확률 분포 함수인 겁니다. 뭐 표, 그래프, 함수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고 뭐 사진 보면 알겠지만 확률 분포 표가 있죠. 그 뭐 고등학교도 많이 보셨을 텐데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 4일 확률, 뭐 16, 18일 확률 이거를 표로 나타낸 게 확률 분포 표입니다. 네.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 함수 얘는 이제 전에 설명드린 확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x축, y축을 그려서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예. x축에는 확률 변수가 있고 y축에는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함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왜냐면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분포함수 당연히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확률 질량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고, 이제 뭐 fx 둘 다 fx인데 펑션이니까 이산 확률,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는 보통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값에 딱딱 떨어지는 그 값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률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그마를 사용을 하고요. 이걸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시그마가 아닌 인테그랄로 표현을 하고, 이거 보면은 얘는 이제 정규 분포를 띄는 그 확률 분포인데, 그러니까 뭐 정규 분포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면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이 이제 172.2인 거고, 이 대칭 형태를 띠는 그런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인테그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뭐 확률이 뭐 이게 더 근사하겠죠.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 확률 분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이제 전까지는 완전 확률의 기초적인 베이스 용어들을 설명을 드린 거면, 지금부터가 이제 좀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분포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포는 이제 크게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로 나뉘는데, 그럼 이산 확률 분포 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얘는 뭐 이산 확률 변수의 그 띄는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이상 확률 분포인 거죠. 기초가 되는 베르누이 분포. 얘는 이제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결과만을 가지는 실험, 즉 이게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동전 던지기도 베르누이 시행인 거죠.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이 두 가지 결과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성공 확률, 만약에 성공 실패로 나눴을 때 성공 확률을 P라고 하면 실패 확률은 1-P겠죠. 당연히 결과는 성공 아니면 실패일 거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이상 확률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기초로 이항 분포가 뭐냐, 베르누이 위에서 설명드린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성공이 이제 k번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를 10번을 했을 때 앞면이 5번 나올 확률, 이런 게 다 이제 이항 분포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항 분포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거기서 확률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항 분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항 분포의 확장편. 이항 분포는 그 두 가지 케이스만 나눴죠. 뭐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얘는 여러 가지의 확률 변수가 존재합니다. 값이. 그 전단에는 다 확률 변수가 두 개였죠. 성공 실패, 앞면 뒷면. 근데 얘는 여러 개입니다. 두 개 이상, 3개, 4개, 5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독립적 시행입니다. 여러 번의 독립적 시행에서 각 값이, 각 확률 변수가 특정 횟수가 나타낼 확률을 정의한 분포입니다. 그 이것도 예를 들면 뭐 공주머니가 있어요. 그 빨간 공이 있고 파란 공이 있고 흰 공이 있어요. 여기서 독립적으로 뽑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빨간 공이 10개, 파란 공이 10개, 흰 공도 10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총 5번을 뽑을 건데 독립적으로 뽑고, 이 독립적이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복원 추출이랑 같은 거죠. 그 전에 했던 수행이 지금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행들.
그때 빨간 공이 3개 나오고 파란 공이 하나, 흰 공이 하나 나올 그런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다항 분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포화성 분포인데, 이 통계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분포입니다.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 표현하는 분포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1시간 동안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능 수학 문제를 풉니다. 작년 기출 문제를 푸는데, 이 1시간 안에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만약에 내가 수능이 30문제죠 총 수학이, 그중에 1시간 안에 내가 20문제 이상을 풀 거다, 그거에 대한 확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포화성 분포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평균이랑 분산이 같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평균이랑 분산이 같고, 네, 같은 분포라는 게 주요한 특징입니다. 람다로 같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기하 분포입니다. 기하 분포는 아주 기초적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첫 성공까지의 실패 수에 대한 분포입니다. 뭐냐? 첫 성공까지의 실패 횟수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제가 동전 던지기를 해요. 베르누이 시행의 대표적인 게 동전 던지기니까. 이거를 제가 뒷면이 나오는 거 원합니다. 근데 5번을 던진 끝에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실패 횟수, 이 앞에 실패를 몇 번 했습니까? 여기서는 앞면이 4번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앞면이 4번 나올 확률, 5번을 넣었을 때 4번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기하 분포입니다. 그 5번을 넣으신 게 아니고, 여기서는 x가 만약에 4다 하면은 너가 5번 만에 성공을 했구나 라는 걸 유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초기화 분포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게 비보건 추출이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수행이 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공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고 그걸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 비보건 추출에서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표본을 n번 추출했을 때, 뭐 이 n이랑 이 n이랑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네. 그때 원하는 것 k개가 뽑힐 확률의 분포. 뭐 예를 들어 공주머니에 파란 공 5개, 빨간 공 5개, 흰 공이 5개 있습니다. 근데 이 뽑는 사람 모릅니다. 공주머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근데 여기서 5번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란 공 5개만 나올 확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그리고 뽑고 공주머니 다시 안 넣는 거죠. 이런 베이스의 확률 분포를 초기화 분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이제 고등학교 확통 시간 때도 많이 배웠고,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연속 확률 분포로 통계적 추정이나 가설 검정, 이제 가설 검정의 핵심인 거죠. 뭐 가설 검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무가설이라고 하고, 제가 새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사실 뭐 이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성대학교는 명문대다. 물론 명문대긴 하지만 한성대는 그 전국의 5등 안에 드는 대학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가설을 세웁니다. 이걸 이제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여기서 유의 확률을 따져서 이 유의 확률이
이 수준보다 낮으면 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라는 게 가설 검정의 기본인데, 이 기본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특징은 종 모양의 대칭적인 곡선을 가진다. 평균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로 정해야 되고요. 이 평균 뮤를 중심으로 대칭 형태를 띄웁니다. 주로 이제 자연 현상, 시험 점수, 키 등 많은 실제 데이터들을 모델링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사회적, 자연적 현상의 여러 자료가 정규분포를 띄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화시킨 게 표준 정규분포이고요. 왜냐면은 정규분포가 평균 값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생긴 모양새가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일일이 다 구해야 됩니다. 그 각 정규분포에.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작업이어서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는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를 시켜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만든 다음에 그 구간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수분포라고 있습니다. 지수분포는 이제 특정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할 때, 특정 사건이요.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에 대한 분포인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고객이 두 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근무를 하면 여러 명의 고객을 다룰 텐데, 통상적으로 한 고객과 통화를 마치고 다음 고객과 통화를 할 때 그 사이의 시간 간격, 그거를 보통 계산을 할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걸릴 거다, 그런 걸 계산을 할 때 쓰이는 게 지수분포입니다. 호텔에 고객이 몇 분마다 올 거다, 그런 걸 예측하거나 확률을 따질 때 지수분포를 주로 쓰고요.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분포인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튜던트 T분포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는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 모집단을 일단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고요. 모집단의 분산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T분포입니다. 네.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도 할 때도 T분포를 쓰고요. 그 두 집단의 평균에 같은지 안 같은지 그럴 때도 쓰고, 이제 표본,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죠. 왜냐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이런 표본의 크기가 작고 모집단의 분산이, 즉 표준 편차가 안 알려져 있는 경우에 주로 쓰는 게 스튜던트 T분포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가정이 반드시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이 안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T분포를 씁니다. 다음으로는 카이 제곱 분포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루는 것들은 통계학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고,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가 뭐냐, 얘는 카이 제곱 검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카이 제곱 검정, 이거는 뭐 두 범주형 변수 간에 적합도나 이런 걸 검정을 하는데 쓰이는데, 주로 이제 표본 분산을 기반으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표본 분산을 기반으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합니다. 표본 분산을 할 때 보통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보통 모수라고 하고, 이 모집단의 모수에 해당되는 분산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전개 분포를 따르는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제곱의 합으로 분포를 정의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확률 변수들은 전개 분포를 띄고요. 이것들의 제곱의 합으로 분포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이라고 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 그리고 n이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n이 32 이상이면 전개 분포의 근사를 합니다. 이거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카이 제곱 분포뿐만 아니라 t 분포도 표본이 32 이상이면 전개 분포의 근사를 하고요. 실제로 그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 네, 마지막으로 f 분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t 분포나 f 분포도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얘는 쉽게 말해서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씁니다. t 분포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쓰고 f 분포는 두 집단의 보다 분산을 비교할 때 씁니다.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비율로 정의를 한다. 네. 이게 뭘로 정의한다? 이게 F 통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T 분포도 T 통계량이라는 게 있고 그 통계량에 의해서 그 기무 가설을 기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두 집단 간의 분산의 동일성 검정, 그쵸? 좀 설명드린 거죠. 동일성 비교하는 거죠. 그런 검정 통계량 분포다. 두 집단의 분산비를 비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두 집단의 단위가 다릅니다. 데이터의 측정 단위가 다른데 하나는 뭐 0.13, 0.15, 0.17 이런 데이터들이 관측이 되고 또 다른 데이터는 100, 120, 150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두 집단의 분산이 누가 더 클지는 모릅니다. 분산이란 거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냐를 뜻하는 건데 겉으로만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F 분포를 통해서 어노바라는 분석표를 사용을 하면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자료가 상대적으로 흩어져 있냐 이거를 따질 수 있는 게 F 분포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계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뤄봤고요. 다음 세미나에서는 이 통계학이 오늘 다뤘던 통계학의 기본들을 바탕으로 좀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